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7명 가운데 대구에는 이제 3명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예우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6살의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은 이용수 할머니. 30년 가까이 위안부 실상을 알리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요구는 숨이 붙어있는 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공부를 해서 이 엄청난 썰날인 역사 해결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고 의원이 대구시의원 14명의 동의를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위대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또다시 반대로 우리가 억압받고 피해받는 소녀들이 있었던 거죠. 조례안에는 할머니들의 생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매월 100만 원의 생활 보조비와 기념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경남과 부산에선 이미 관련 조례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대구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데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례안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며 영미 신드롬을 일으켰던 여자 컬링팀 선수들이 코치진과의 불화를 폭로해서 파장이 큰데요. 코치진의 부당한 저우, 공금 유용 의혹과 함께 자신들의 고향 의성을 수시로 깎아내린 부분도 폭로의 한 계기가 됐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수들은 대한체육회와 경북체육회, 경상북도, 의성군 이렇게 4곳에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이 중 의성군 호소문에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왜 의성이 주목을 받는지, 마늘이 덩달아 혜택을 봤다는 식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시골 출신은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식의 말을 하는 교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저희 때문에 학생 선수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썼습니다. 또 김경두 교수님 혼자만의 힘으로 의성에 컬링장이 지어진 게 아닐 텐데 우리 고향인 의성을 깎아내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과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이 지적한 코치진의 의성 폄하는 지난 여자 컬링팀 환영 행사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환영 행사에 참석했던 코치진과 컬링 관계자들은 의성군 환영 행사에는 예고 없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의성 폄하를 비롯한 선수들의 폭로에 대해 김경두 전 교수와 딸인 김민정 감독은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사위인 장반석 감독은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상금을 공금으로 사용해 문제가 없으며 선수들이 주장한 부당한 처우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내는 호소문에 한 점 부끄러움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 못해요, 저는.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어떻대요? 선수들은 현재 휴가를 내고 고향인 의성 등지에 머물며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있지만 이번 장 감독 해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다음 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상북도는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대기질이 나쁨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흐려지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8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내일 오전에도 한때 나쁨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대구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20%까지 확대합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지역업체 참여율을 10%에서 70%까지 7단계로 나누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5에서 15%로 차등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참여율이 50%에 도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설계업체가 사업에 50% 이상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3%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와 설계업체가 공동 참여하면 2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됩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싱가포르에 이어서 파나마에도 사업 진출을 추진합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파나마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근 현대건설을 비롯해 대형 건설회사 3군데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스페인 등 7개 나라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데 내년 3월쯤 최종 선정됩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7월에는 싱가포르 센토사 개발공사와 센토사 섬 모노레일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65분 동안 방송되는 대구 MBC TV토론 시사톡톡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직장 갑질 문제를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무한경쟁과 성과주의, 돈과 권력의 카르텔, 상명하복 의식 같은 한국 사회의 문화가 직장 갑질이 자행될 수 있는 구조를 구성하고 피해자와 동료의 저항을 막는다고 분석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영천에서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상설 드론 실기 시험이 치러집니다. 영천시는 오는 1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민운동장에서 첫 시험을 시작해 매주 2차례 드론 실기 시험을 진행합니다. 드론 자격 시험은 학과와 실기로 구분되며 나이는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에서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학과 시험이 면제됩니다.